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인도영법의 지참금 죽음, 인도영법 제80조 지참금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참금 죽음은 어, 1986년 신설된 조문입니다. 원래 인도 형법에 없다가 이제 인도에서 다우리를 안 가져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신부가 결혼했을 때 신랑 집안에 지참금을 안 가져왔다는 이유로 이제 신부를 죽인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행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1986년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이때 어떤 사회 현상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백자원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에 이게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자원 교수님 논문을 잠깐 읽어보면은, 백자원 교수님의 2014년 논문 인도의 지참금 죽음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입니다. 읽어보면,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지참금은 결혼 시에 신부, 신랑 가족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선물을 의미했다. 그러나 오늘날 지참금은 신랑 가족이 신부 가족에게 거액의 현금 및 귀중품을 강요하는 괴물로 변화되었다. 지참금 관습의 이러한 변화는 신부 가족에게 결혼은 경제적 긴장의 근원이 되었고 딸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참금에 대해서 이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지참금 금지법이 있습니다. 다우리 프로히비션 액트 1961년 법인데, 이 지참금 금지법에 의하면은 지참금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5년 이상의 징역 및 1만 5천 루피 또는 다우리 상당의 벌금을 처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우리를 요구하는 것 자체도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및 1만 루피 이하의 징역 처벌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사적으로 다우리를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률은 있지만 현실은 법률을 따라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1961년 지참금 금지법인데 이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되었고, 급기야는 이제 1986년에 이 조항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한번 이 조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법 제80조 지참금 죽음 제1항, 결혼 7년 이내의 여성이 화상 또는 신체적 상해 또는 남편이나 친척에 의한 학대나 괴롭힘 등 정상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또는 남편의 지참금 요구와 관련된 것인 경우 이와 같은 사망을 다우리 데스, 지참금 죽음이라고 부르며, 그 남편과 친척은 여성의 사망을 야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설명: 본조에서 지참금이라 함은 지참금지법 제2조에서 말하는 지참금의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한다. 제2항, 지참금 죽음을 범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종신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80조 제1항 자체에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무서운 거죠. 이렇게 죽으면은 이 남편이나 그 남편의 가족들이 죽인 것을 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무서운 추정 규정입니다. 실제 어떤 사건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인도의 사건인데요. 제가 한번 판결문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해자인 미라 스리바스트라바는 1974년 7월 20일 1974년 7월 21일 사망한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피해자는 이제 죽었을 당시에 25살인 젊은 신부였는데 73년도에 결혼식을 했죠. 그러니까 사건 1년 전에 결혼식을 했고, 그 결혼식 당시 이제 신부의 집에서 가져온 현금 지참금이 매우 부족했다고 신랑 가족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는 시집 가서 이제 바라나시에서 이제 신랑 부모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계속 다우리 더 달라는 이제 갈등이 있었고, 결국 이 계속되는 갈등 끝에 피해자의 남편과 시언니, 이 피해자 남편과 시언니가 집에서 이제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부어버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거기 불을 붙이고 문을 잠그고 이제 집 밖 베란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이거 증거가 문제가 된 사안인데 법정에서는 이제 그 정황증 직접 증거는 나오지 않고 정황증거만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제 1심 세션 코트에서는 이 세 명의 피고인한테 남편과 시언니들한테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게 왜 살인죄냐면은 이 당시 1980년대 이전이니까 다우리 데스, 지창호 죽음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의율을 했고요. 이제 제1심은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피고인들이 항소를 해서 하이코트 고등법원에서는 피해자 자살했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자살했다고 보아서 세 피고인한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제 이제 주가 상고를 해서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상고를 해서 대법원은 같은 건물에 사는 증인의 진술의 심의서 부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 증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불이 났는데 세 피고인들이 베란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피해자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천인 공노할 일이죠. 그것도 이제 세 피고인의 이름이 이제 FIR 최초 보고서에 없었다. 근데 이거는 뭐 중요한 점이 아니다. 최초 보고서에 뭐 사람들 이름이 있냐 없냐가 범죄의 존재 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피해자의 아버지가 진술한 게 있는데 다우리 금액에 대해서 이 지상 금액에서 막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인의 진술에 대한 보강 증거로 모아가지고 피고인들에게 1심 판결대로 종신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굉장히 인도에서 큰 사회 문제가 되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창모 죽음이라는 이제 형법을 신설한 건데 현재까지도 이게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형사절차법 별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지창금 죽음은 영장 불려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아도 바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는 보석 불가 범죄. 일단 체포되면은 경찰서에 보석금을 내고 바로 석방될 수가 없고 반드시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만 보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당연히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1심 관할은 세션 코트 지방법원입니다.